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트루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7시 8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월드컵을 지나면서 항상 뭐 꺾이지 않는 마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고용이 안 꺾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연준에서 어떤 형태라도 발표될 때마다 우리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 2.0이란 거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고용 시장의 둔화를 얘기하거든요. 고용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좋은 사람 뽑기 위해서 그리고 월급도 더 주고 인플레이션이 야기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 시장이 지금 둔화되길 원하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덕적 생각, 상식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고용시장과 관련된 것이 두 가지가 발표됐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오늘 밤에 발표될 텐데 한국 시간으로요. 오늘 ADP 민간 일자리가 발표됐고요.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이 두 가지가 모두요. 생각보다 더 훨씬 좋게 났어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ADP 민간 일자리가 23만 5천 건이 났습니다. 전망은요. 불과 15만 건이었습니다. 15만 건이 했는데 23만 건이 나니까 이거 거의 5, 60%가 더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 화들짝 놀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러니까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나 이제 일자리가 뺏겼다, 잘렸다 하면서 돈을 달라는 건데요. 이게 한 30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이 정도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전주에 22만 3천 건에서요. 이번에 전망 22만 5천 건 조금 더 늘어날 거로 봤는데 올해 20만 4천 건으로 훅 줄어들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우려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작년에 7번을 연수로 올렸잖아요. 근데 이거가 좀 효과가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금리도 좀 강북 금리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주시장이 좀 다시 떨어지는 모습.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달러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 항목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주시장에서 3대 지수가 어제는 올해 들어서 이틀 만에 좀 올랐는데 오늘은 다시 훅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1.5%까지 네. 떨어지면서 나름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가 됐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금값과 유가는 좀 엇갈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값이 조금 빠졌죠. 네, 이거 빠졌다기보다는 금값이 하여튼 살짝. 살아있는데요. 살짝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유가는 워낙 하락하다가 약간 반등했어요. 그래서 오늘 섹터별로 보신 분들 중에 보시면 올해 들어서 에너지는 하루도 못 올랐어요. 에너지 섹터가요. 근데 에너지 섹터가 오늘 좀 반등한 것 정도. 그래서 거의 오늘 11개 섹터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좀 플러스가 난 거로 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별 기업들 이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또 하락을 했어요. 반등을 좀 하나 싶었는데 또 빠졌습니다. 어저께 이제 테슬라가 5%,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야. 네. 혹시 어제 새벽에 테슬라 올랐을 때 제 결론은 이거 지금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이게 올라간 거가 큰 의미를 찾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한 3%가 또 내려갔습니다. 뭐 매일매일 이제 목표 주가 내린 건 뭐 일상적인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목표 주가 평균 한 $250 정도가 되고 있고 많은 증권사 여전히 탑픽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또 악재된 소식이 있었죠. 중국에서의 이제 12월 생산 그리고 판매는 여기서 중국 내 판매 그리고 중국 상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수출 물량까지 오늘 그냥 데이터를 쫙 발표됐어요. 네. 물론 12월에 이제 마지막 주예요. 크리스마스부터 해갖고 문은 그 공장을 안 돌렸잖아요.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안 좋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제가 다 보여드리겠는데요. 12월 판매가요. 전월 대비 44%, 그러니까 11월보다 44%나 줄어들었고요. 전년 대비 21%나 줄어들어서 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약간 시장에서 악재 요인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를 이것도 엑셀로 뭐 파일 뭐 필요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이걸 엑셀 파일을 제가 구했기 때문에 이거로 필요하신 분은요. 야미잘 카페 제가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 새벽에 올려놨거든요. 한국 시간은 뭐 새벽 2시에 올려놨는데요. 여튼 필요하신 분은 여기 보시면 엑셀 파일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이어서 네, 캐시우드가 지금 테슬라를 더 샀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캐시우드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돈 나무고 202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정말 대단한 분으로 많은 분들이 칭송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욕 먹고 우리나라에서 욕 먹고 제가 한번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태까지 본 댓글 중에 최고의 그 댓글은 내가 캐시우드를 안 거가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주가는 떨어졌고 고점 대비의 캐시우드 ARK가 70%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오늘도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믿음, 테슬라에 대한 믿음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오늘 폴춘지에서도 인터뷰한 게 있고 베런지에서도 인터뷰한 게 있는데 오늘 폴춘지에 나온 이분의 얘기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테슬라를 좋아하시고 장기로 갖고 계시는 분만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은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시각은 똑같습니다. 이분이 그 ARK 인베스트가 매년 한 번씩 레포트를 내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수준인데요. 5년 내 1,500달러가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자기는 여전히 갖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모델 3 가격이 38,000달러 정도 한다는 얘기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더 생산을 늘리고요. 생산 늘리고 배터리를 더 싸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가 25,000달러까지 가격이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를 못 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 불과 이제 1년 올해 가서 내년 말이야 2년밖에 안 되는데요. 미국의 완전 자율운행 택시가 운행할 가능성이 커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사되면 마진율이 80%라는 거죠.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마진율이 80%할 때는 비즈니스가 열릴 것이고 그러면 기존의 전기차 부분의 20에서 25%의 마진 전체가 합이면 60% 되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까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분의 시각은 이런 거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아마존이 감원 소식을 또 전해왔어요. 엄청 많이 또 감원을 하네요. 네, 메타 플랫폼의 작년 11월이죠. 11월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을 감원을 실현시켰잖아요. 그때부터 좀 반등을 좀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면 계실 텐데요. 아마존은 당초에 작년 말에 10,000명 정도를 구조조정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10,000명 정도요. 근데 오늘 CEO가 발표한 거에 그 레터에 보면 80%를 넘게 그래서 18,000명까지 감원을 늘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꽤 있습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아쉬운 얘기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서 벌써 코멘트를 하면서 경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출 수 있다.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주시장은 전체 분위기가 어우러지면서 오늘 그냥 여전히 좀 떨어진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른 이제 특징주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램 웨스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렌치 프라이즈, 감자튀김을 이제 대량으로 공급하고 제조 공급하는 것인데요. 실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수많은 업체들, 뭐 식당도 있고 뭐 판매하는 겁니다. 그 감자 우리나라도 보시면 마트 가면 냉동 감자 팔지 않습니까? 네네. 냉동감 제가 한국에서도 보면 찾아본 제조를 램 웨스턴인 거 자주 보이거든요. 세계 최대 예산 대비해서는 실적이 기대 이상 나오면서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급등하면서 최고가까지 가는 주식도 있었고요. 그러네요. 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가 2021년 초에요. 2021년 초에 기억하시겠지만 밈스탁이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얘기 안 하면 어디 가서 욕만 먹을 때라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했던 주식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끼리 뭐 끌어올려보자 공매도 세력을 잡아보자 하면서 했던 거가 대표적인 것이 게임스탑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게임스탑 그리고 AMC요. 그리고 이제 배드 베스 앤 비욘드입니다. 근데 사실 게임스탑은 이걸 가보신 분이나 해외 계신 다 알거든요. 예전에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웬만한 몰에 가면 게임스탑이랑 다 있었어요. 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게임 팩 여덟 게임 안 하셨을까 모르시겠지만 게임 팩 같은 거를 사고 파는 게 중고 거래가 많이 있었고 네. 용산에 가더라도 게임 팩 중고 거래가 많이 있었거든요. 신품도 팔고 그게 바로 그 게임스탑인데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요즘 다 다운로드 받고 스트리밍으로 하잖아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게임스탑이 작년에 난리 났을 때 연초에요. 그때 같이 올라갔던 것이 또 배드 베스 앤 비욘드입니다. 배드 베스 앤 비욘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정에서 파는 모든 것을 다 파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칼도 팔고 침대, 침구류도 팔고 샴푸도 팔고 뭐 가운도 팔고 다 파는 건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 진짜
뭐를마다 있었는데 요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밈스타가 할 때 난리 났던 것들인데요. 오늘 베드 베스앤비욘드가 다른 IB나 다른 은행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 자기네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돈도 마련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론은 어렵다. 자기네 스스로 우리가 지금 생존 지속하기가 어렵다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해서 파산을 스스로가 경고한 겁니다. 30%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뭐 비슷한 것들로 올라갔던 것들이 있죠. 게임스탑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가치 많이 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미국 주식은 숫자다. 숫자라는 거.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스탑, 뭐 S&P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일시적으로 뭐 트레이딩용이지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반면 얼타뷰티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고요? 네, 얼타뷰티는 이제 화장품 시리즈들이 네. 요즘 강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얼타뷰티가는 이제 중가권 그 브랜드를 스스로도 갖고 있고 외부 것도 다 팔고요. 외부 것도 팔고 자체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라 같은 매장들이 많이 있는데 세포라는 상당히 하이 브랜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중가권 하면서 이제 얼타뷰티 자체 브랜드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많이 있는 건데 얼타뷰티가 또 1.1%나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올라갔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엘프요. 엘프는 이제 약간 유기농 같은 경우죠. 올게닉에 많이 한 거, 저렴한 거. 이거 여전히 주가가 살아있고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안정돼 있습니다. 지금요. 여튼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 화장품의 또 하나는 에스테로더인데요. 에스테로더는 기억하실 거니까 달러의 해외 매출이 한 75%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리오프닝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게 올라올 수 있는 게 에스테로더, 또 하나가 나이키, 스타벅스 다 같은 시리즈들이거든요. 오늘 좀 약간 강하다고 오늘 약보합 정도로 끝났고요. 네.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키가 12월 21일이었나요? 실적 발표하면서 깜짝 실적 나면서 12%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좀 살아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오늘도 좀 약보합 정도, 이제 플러스 나다가 약보합 났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의 관련 주식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어제는 PGJ를 관한 것도 보여드렸지만, 그럼 이제 중국 기업들이고, 중국이 정말 살아난다 하면 뭐 금도 그렇겠지만 이런 거 나이키, 에스테로도 이런 것들 한번 스타벅스 마찬가지 그런 걸로 좀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투자 아이디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의 투자 아이디어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2023년 뭐 다음 주에도까지 제가 시리즈로 계속 말씀드릴 거로 제가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2023년에도 결국은 작년에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스마트폰이나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이 말을 꼭 써놓으셨으면 좋고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주식시장이 좋을 때 나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산 투자가 생명줄입니다. 분산 투자가 생명줄. 그래서 진짜 이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짜 하늘과 끝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시장이 좋을 때 나쁠 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가 뭐냐면 앞선 코너에서도 장원석 부장님 많이 얘기하셨던 3배짜리 있죠. 이게 TQQ가 됐건 S가 됐건 쏙3 됐건 뭐가 됐건 간에 3배짜리를 한 방에 몰빵하는 경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 잘 좀 고민하시고 그거는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투기,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너무 그런 쪽에 트레이딩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을 보신다면 작년에 정말 덜 하셨고 지금도 약간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분산 투자가 뭐냐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학교는 이제 그만뒀지만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진짜 강조드린 것과 학생들한테 분산 투자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와 베타 분석, 뭐 샤프 분석 이거 갖고 박사 논문까지 있습니다. 석사 논문도 무지개 있는데요. 그런 거는 선생님들이나 학자한테 맡기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분산 투자는 진짜 간단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종목군 있죠. 그거를 섹터가 됐건 간에 스타일이 됐건 간에 그런 게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섹터를 보면 IT 쪽, 스타일은 성장에 몰려있는 게 대부분의 미국 개인 투자가 한국의 개인 투자가 일본, 중국 뭐 모든 나라에 똑같아요. 개인들은. 그래서 본인이 안 갖고 있는 종목군에 2023년에는
단 한 주부터라도 시작하자. 그래서 섹터, 본인이 안 갖고 있는 종목군, 더 정확히 하면 섹터나 스타일을 안 갖고 있는 쪽에 좀 투자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예를 들어서 IT 성장주, 대부분의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IT 성장주 중심의 대부분의 미국 주식 투자자 분들이라면 방어주나 가치주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방어주는 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방어주란 거는 경기가 어려울 때도 선방하는 섹터 내지 기업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헬스케어, 보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기에 마음에 드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없다는데 대부분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ETF 같은 거가 이제 반드시 특히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장이 강해더라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ETF를 그렇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ETF가 너무 쉽습니다. 디펜시브, 방어적이 할 때 디펜시브에 DEF가 있습니다. DEF. 네, 디펜시브. 디펜스 하면 이제 전쟁하는 애들이고요. 디펜스요. 디펜시하면 방어적인 겁니다. 그래서 방어적이면 건데요. 이걸 어떻게 구성했냐면 약세 시기에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고 앞으로 좋을 것 같은 기업을 100개를 인베스코란 자산운용에서 뽑은 겁니다. 인베스코는 아시다시피 나스닥 QQQ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네 번째로 큰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DEF가 있는데요. 여기는 섹터별로 보면 헬스케어나 산업재 그리고 유틸리티도 들어가고요. IT가 14% 들어갑니다. IT가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IT가 S&P 500이 26%인데요. 14%니까 그보다 상당히 적게 들어가고 있고 반면에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은 S&P 500보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펜시브한 ETF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 자체를 보면 $60 중반 정도 돼요. $60 중반. 그래서 DEF 같은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음은 가치주인데요. 가치주를 얘기하면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가치주에 대해서 성장주와 가치주를 정확하게 100% 정확한 미국식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장주 하면 그냥 그냥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성장주고 가치주 하면 P&G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일반적인 성장주 가치주로 봤을 때 미국식 개념으로 보면 가치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수익이면 수익, 매출, 순현금 흐름 대비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낮은 겁니다. 낮은 거. 근데 낮은 거가 절대적으로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지수 대비 아니면 소속한 섹터 대비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 위주의 대부분의 투자를 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가치주 ETF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작년부터 제일 많이 제가 미국 주식입니다. 아니면 제가 머니투의 방송이나 아니면 여기 3% 그리고 다른 곳에 출연한 것에도 제일 많이 얘기한 거가 가치주 ETF입니다. VTV입니다. VTV. 네. 그래서 가치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이 방송을 통해서 한 주에 쏠려 있는 분들은 VTV가 $140 정도 안짝이거든요. 이거를 기회일 때부터 한 주 한 주씩 사가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분산 투자 가장 쉬운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좀 가지고 있는 종목 보니까 버크셔 회사에도 있고 금융주,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상위에 맞습니다. 링크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이제 ETF 안에 어떤 종목 들어있는지 궁금하시면은 구글에 ETF 이름과 ETF라고만 치셔도 관련된 기업 탑10 정도는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용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캐나다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 만나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